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자, 보람의 병원 사건이죠. 담당 전문의 주치의는 부자기관인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방조죄는 맞고요. 자, 2번을 보면 많이 봤던 판례죠. 자기범 해당되는 도피죄만 될 뿐이지 부자기범 해당되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죠. 자, 방조는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한데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가 있다. 만자가 틀렸습니다. 즉, 착수한 이후에 성립하는 건 맞긴 맞는데 착수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정범이 나중에 실행에 착수하면 그때 종속해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만자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맞죠? 구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 즉 법조문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부작위범이다. 맞습니다. 자, 6번 가봅니다. 착오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부죠. 3번은 전에 좀 풀었을 거예요. 자, 법정적 부합설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구성요건 부합설, 또 다른 하나가 죄질 부합설인데 후자가 전자보다, 즉 후자는 죄질이죠. 전자는 구성요건이고요. 후자가 전자보다 고의 기초책임 인정 범위가 넓죠. 그렇죠?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이 일치했을 때 부합하는 것이고 죄질은 구성요건이 다르더라도 죄질만 부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넓다는 지문이 맞습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절취의사로 A 지갑을 갖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은 B의 지갑이었다. 무슨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객체의 착오는 학설 세 가지가 모두 결론이 같죠. 결론이 같습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답은 두 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규제가 오타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답이 3번만 되려면 이것이 다르다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1번하고 3번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작 3번만 된다 그러면 요 같다를 다르다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 바꾸기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같다를 동그라미 치시고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하고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가볼게요.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였다. 그래서 살해했다. 라고 했을 때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틀려요. 지금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15조 1항은 어떻게 됩니까? 법조문이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쵸?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4번을 보죠. 자, 자가 부의 재물을 오인하였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하는 것이죠. 차고 일으켰죠. 알고 봤더니 타인 것인데 자기 아버지 것인 줄 알고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쵸? 제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친족관계는 고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친족관계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뭐다? 이 문제는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착오의 문제는 아니죠. 착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5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근데 지문을 가보면 15조 1항에 따라서 해결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면제도 아니고요.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결국 절도죄가 됩니다. 자, 7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도 많이 봤어요. 올라가 보죠. 지금 전자충격기가 위험한 물건이죠. 지금 미수에 그쳤습니다. 즉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중한 결과가 상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본 범죄 미수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나오면 특수 강간, 자 강간이죠. 강간,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중한 결과 나오면 키수가 되죠. 그래서 특수 강간 치상죄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 틀렸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시비하다가 지금 떠밀었습니다. 엉덩방아 찍게 할 정도였다는 거죠. 떠밀면 죽나요? 이게 예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독특하게도 이 친구는 특수체질지하였다는 겁니다. 그건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탈락입니다. 예견 가능성 고려 대상에서.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탈락되어서 폭행치사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3, 4번은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은 문제니까. 여기 보시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뭐만 된다? 그렇죠. 결과적 가중법만 된다. 앞글자만 따면 업결이라 그랬죠. 업결. 업결만 된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중에 피하기 위해서 승용차로 단속경찰 예의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했다 했을 때 이것만 됩니다. 이게 결과적 가중범위죠. 이것만 될 뿐이지 고의범에 해당되는 특수상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정당방위에 대해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만 정당방위 허용되지 않죠. 이건 적법이니까요.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은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피난도 적법이죠. 그래서 긴급피난 가능합니다.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2번 가보면 자, 정당방위에 있어서 공격의 현저성과 긴급피난에 있어서의 현저성은 똑같이 뭐뭐를 말하고 성립 범위는 똑같습니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의 현저성은 똑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긴급피난은 뭐죠? 긴급피난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돼요. 근데 정당방위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피난의 현저성이 더 범위가 넓다. 이게 범위가 더 넓다고요. 정당방위보다. 자, 3번 가봅니다.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이지만 긴급피난은 정대정이다. 좋아요. 정대정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위난의 원인은 정임을 요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긴급피난은 정부정 불문입니다. 여기 틀렸어요. 자,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행위를 했죠? 그쵸? 그 말이 뭐야?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겁니다.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음란 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선을 절단한 것은 정당방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치? 이 음란 영화 상영 저지는 뭐다?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잖아.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라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질문은 맞는 거예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인데 1번 가볼게요. 1번 틀렸죠? 왜 틀렸나? 피하는 것을 밀어 넘었다 하는 말은 적극적 반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되지 않고 임의로 철거했다는 것도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철거했다는 말도 정당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앞에서 비슷한 거 풀었는데 지금 사용자 나와 있죠? 그쵸? 쟁행위 일환으로서 밑에 위법하게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이라 되어 있죠? 위법. 그쵸? 위법하게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즉 사용자는요.
지금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가 없어요. 관계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법이란 말은 사용자가 당해 파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했단 말이거든. 그게 위법이란 말이죠. 그쵸? 그것을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번에 의심이 드는 파일을 검색했다라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됩니다. 그런 판례가 있죠. 자, 1번에 의안에 관해서 발언하다가 명예훼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답은 3번이죠.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10조는 혼합적 방법이니까요. 심리적, 생물학적을 고려한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틀렸어. 뭐라고 했습니까? 범행 당시라 했죠. 범행 당시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범행 당시를 갖고 장애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도의적 책임론이죠. 이번에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죠. 판결시. 사실상 판결 선고시이지 행위시가 아닙니다. 자, 성주물 성해증이라는 질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면사유가 됩니까? 감면사유는 되지 않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것처럼. 그랬을 때에 이자에게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있지 왜 없어?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11번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가봅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규정이 법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과거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수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 중에 상당히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공선법입니다. 공선법. 제일 많이 바뀌어. 그래서 옛날 제가 그 헌법 공부를 할 때요. 정당법 말고 국회법. 공선법. 공선법 공부하는 게 제일 짜증났어. 이거 뭐 1년에 몇 번씩 바뀌어. 왜 그렇게 많이 바뀔까? 국회의원 놈들이 자기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는 법을 1년에 한 번 시험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달 전부터 그 바뀐 개정법을 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은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바뀌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양이 많아요, 공소법이. 몇백 조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마당인데 몇 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피고인이란 보통 선거의 출마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출마자가 이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요것을 내세우면서 불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판례가. 아직 출제는 안 되었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죠. 자, 구청에서 지금 비디오 감상 실방 알죠? 그쵸? 나이트클럽 사건과 비교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비디오방 사장이 이 구청의 행정 지도를 신뢰한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1번, 4번.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쪼개기 후원금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뭐 출마할 때 뭐 후원금 받잖아. 후원금 받는데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한선이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쪼갠다니까요. 쪼개서 하는 방식이 이제 그 규정을 회피하는 거거든. 이런 것은 뭐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대출도 그런 상한선 방식이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방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보세 창고에 장치되게 한 것만으로는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죠. 2번. 무슨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했을 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자, 소를 제기했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법원이 접수를 했고 법원이 그 소장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이제 송달을 했거든요. 근데 딴 놈이 받았습니다. 주소를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착수는 그 전에 벌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착수가 있습니까? 소제기 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소제기 시이기 때문에 소는 벌써 이루어졌죠. 송달은 나중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착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임야를 매수한 적이 없는데 밑에 소송을 제기했죠?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하더라도 나는 매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으므로 내가 뭐 조그만 코딱지만큼이라도 뭐 콩물이 떨어질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키워드가 이겁니다. 몸한 적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3번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생명보험을 계약 체결한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보지 않았다고 했죠. 그 다음, 결과 발생했기 때문에 기수가 됩니다. 미수가 될 여지는 없죠. X. 4번을 보면 임무위배해서 지금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여기서 착수가 되는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미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업로드에서 이용해 제공하면 공중송신권 침해 기수죄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